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제가 발표한 종목은 더준 비주얼입니다. 딱히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 더준 비주얼이라는 종목이 한때 좀 경제적 해화가 있어서 굉장히 봤던 종목인데, 현재 좀 주가가 한때는 주가가 14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은 한 3만원대에서 좀 놀고 있어서 뭐 공부를 해봤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더준비전은 ERP, IFRS 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이런 것, 기업 정보와 소프트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ICT 기업입니다. ERP란 기업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구매, 뭐 이런 각종 경영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2014년에 더준 SNS를 합병하면서 더준 비주얼 지금 600여 명과 더준 SNS 직원 500여 명 중에 약 100여 명이 감소되고 사무실을 또 합치게 되면서 판관비가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이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였고,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해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좀 크게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 제품은 ERP를 중심으로 그룹웨어나 정보보안, 전자팩스,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고객으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중소기업 그런 개인 사업자까지 각 고객입니다. 수익 모델은 고객들로부터 라이선스와 가입비와 유지보수,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사용료 등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이트 ERP는 스마트 A라고 불리는 5인에서 50인의 종업원을 보유한 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누적 고객 수가 한 12만여 기업이 있고, 일단 플랫폼으로는 위아고가 있고, 온프레미스에서 플랫폼 서비스로 지금 확대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스탠다드 ERP는 50인에서 100인 규모의 고객사에 납품하는 주요 서비스로 온프레미스 그룹웨어 등으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IP에서 아마다 스탠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로 계속 이렇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이 익스텐드 ERP와 스탠다드 ERP, 라이트 ERP 중에서 스탠다드 ERP만 좀 최근에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음 익스텐드 ERP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주로 납품을 하고 100인 이상의 고객사에 납품하는 서비스로서 구축형 ERP 제품인 ERP10이 있습니다. 4천여 개의 누적 고객사를 보유했고, 플랫폼 기술 개발에 따른 고객사 확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좀 보시면 뭐 하는 회사인지 딱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건 2020년, 21년, 22년 매출인데, 현재 이 스탠디드 ERP에서 한 21% 정도, 라이트 ERP에서 29%, 스탠다드 ERP에서 매출이 한 42%, 기타 한 8% 정도의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유지보수 용역, ERP 위하고 아마다 스탠 쪽에서 매출의 59.2% 정도 비율을 나오고 있고, 다음 D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이쪽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의 한 19%, 보안 및 그룹웨어, 제품 유지보수 쪽에서 14.6%, 기타 임대료나 이런 쪽에서 7.2%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 대기업용 ERP는 약 2만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용 ERP에서는 11만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체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 A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본가가, 상품별로 기본가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유저당 금액이 증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입을 해왔었습니다.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비즈니스로 이제 신규 사업 쪽에서 신규 사업을 계속 진출했고, 신규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으로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AI가 학습 분석, 예측을 해서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핀테크 매출 채권 유동화, 기업 정보주의 엑스커머스 플랫폼이나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이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에 대해서 이 블로그에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스마트 A 설치형 회계 프로그램인 스마트 A의 기술 지원 중단이 지금 올해 12월 31일에 이제 좀 중단이 예정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A10으로 전환이 유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도 계속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으로 계속 클라우드나 플랫폼 이쪽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ERP 시장 규모는 2025년에 한 6천억 원 정도로 어느 정도의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더존비존 측에서도 기존의 비즈니스를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계속 진출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그 고객들에서도 이제 병의원이나 핀테크, 커머스 등의 고객을 확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삼성서울병원이나 강원도와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최근에 이달 8일 공시한 정기주총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교수인 장윤주 교수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 선정을 하면서 계속 이 헬스케어 쪽으로 뭔가를 진출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 ERP의 경쟁 구도이고, 이렇게 더존비존의 그 제품들이 계속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MS적인 측면에서도 한 2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한 거하고 예. 어느 정도의 경제적 해자 중에 좀 전환 비용의 해자가 있다는 기업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만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스마트 A를 사용하고 있고, 표준화된 기능과 프로세스로 다양한 규모의 업종의 기업에서 좀 적용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더존의 스마트 A를 이용해서 국가공인 자격 AT 자격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이 전산회계 운용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웹캐시의 SERP 기반인 캠프 SERP나 더존의 스마트 A 기반인 US 플러스 중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건 뭐 세무 관련 카페에서 가져온 것인데, 일반 회사에서 더존을 많이 쓰고 더존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많이 쓴다는 뭐 이런 것을 보시면은 얼마나 좀 해자가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서는 한 90% 정도의 그런 회사들이 더존의 제품을 쓰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 및 주주에서는 이 김용훈님이 더존 홀리스의 또 최주주이기 때문에 김용훈 회장님이 회장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찾아봤으나 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투자 포인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자가 전환비용이나 이런 해자가 흔들리는 것 같진 않아서 그것이 해자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전환을 하려고 해가는 중이고, 일단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원재료의 영향이 좀 적은 기업이라는 그런 장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패턴 서비스나 뭐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 그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매출 채권 패턴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현업에 있는 사람 이 댓글을 좀 가져온 건데, 시장이 200조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돈을 못 벌지 않겠냐, 그런 신사업에서 좀 매출채권 팩토리나 이쪽에서 돈을 못 벌지 않겠냐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신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때의 그런 리스크와, 그다음에 얘네가 뭐 대기업보다는 좀 중소기업들이 좀 고객이 많다 보니까 이 경기 불황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그런 자금난이 좀 심화가 되면서 더존비존의 서비스를 좀 그만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IT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좀 구하기 힘든 개발자인데, 좀 그중 회사들 중에서도 연봉이 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요 밸류에이션으로는 제가 회원님
예, 2017년에 매출이 2천억이었지만 2020년까지 3,064억, 2021년에 3,2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왔지만 2022년에 3,044억으로 역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7년 505억, 그 다음에 2022년에는 455억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2022년은 좀 너무 안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앞으로 4%, 2023년에는 4%, 2024년과 25년에는 또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서 그래서 과거에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한때는 60% 가까이 나왔던 그런 적이 있지만 또 60%는 너무 잘 나왔던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2년엔 40% 정도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 40%, 앞으로 50%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환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한 35%에서 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2년 1년에는 22.3%까지 좀 내려갔지만 2022년에 25% 정도의 그런 환감리를 보여줘서 앞으로도 25%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차입금이 갑자기 엄청 좀 늘었는데 차입금이 차입금이 한 200억 정도, 300억, 200억 정도 이렇게 되다가 2019년에 본사 4억을 그 부영그룹에 이 4억을 하나 사면서 4,500억에 하나 사면서 2,500억 정도의 그런 차입금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면서 이제 좀 ROIC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재무가 좀 크게 흔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 측면에서도 너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얘네가 이 빌딩과 뭐 이런 걸 좀 사지 않았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2025년을 가정해봤을 때 한 1조 978억 정도 나와서 현재 시가총액은 뭐 이때 2024년에서 25년 이때쯤 정도의 그런 성장을 좀 가져온 그런 시가총액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